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급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인데 미국에서 드디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공식적으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보니까 SMIC와 중국군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SMIC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MIC는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뛰어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와 삼성전자는 익히 알고 계실 거고, 나머지 3위부터가 조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인데,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UMC, 그리고 중국의 SMIC가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는 이 그룹에서는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SMIC는 이 세 기업 중에서 7나노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기업입니다. 만약에 SMIC가 7나노 진입에 성공을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아예 싹을 잘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SMIC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업체로 지금 삼성전자와 중국 고객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기업들이 SMIC의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팔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는 기업은 당연히 화웨이고요. 그 밖에도 GT를 비롯해서 거의 275개의 중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화웨이만 제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화웨이는 워낙에 이슈가 크게 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IC의 시가총액이 28조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문제는 얘네가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법인세까지 15년 면제를 받았죠. 현재 공정 수준은 0.35 마이크로미터에서 14나노미터. 이게 지금 단위가 달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고 1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나노로 통일을 하면 350나노에서 14나노 수준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왜 SMIC에 제재가 들어갔냐,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웨이에 대한 확실한 타격입니다. 아예 세기를 받겠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는 화웨이와 거래가 끊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TSMC가 더 이상 화웨이에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화웨이가 찾은 게 SMIC였습니다. 일단은 같은 중국 기업이고 기술력이 다소 14나노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중저가형 폰을 만드는 데는 이 정도도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5나노나 7나노 수준의 거의 최상급 프리미엄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나노 수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중저가형 반도체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SMIC는 중국 정부의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는 7나노 공정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TSMC,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얘네는 미국 기업이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중국 기업인 SMIC까지 화웨이에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화웨이는 해결책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반도체는 미국이 최강국인데 중국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돈도 막 대주고 법인세까지 면제해주고 이런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사실 반도체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상당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 기술로 커온 거죠. 자, 이것을 보다 못한 미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아예 쐐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이어서 파운드리 업체까지 지금 산업을 주저앉히려고 작정을 했죠. 최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나 인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종합반도체 기업의 위상이 조금 약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주가를 봐도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과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팹리스 업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종합반도체 위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합반도체에서 엔비디아, 퀄컴, AMD 그리고 애플 같은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로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AMD는 지금은 팹리스로 구분이 되지만 예전에는 얘네도 종합반도체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팹리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현재 글로벌 점유율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죠. 확실히 종합반도체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양분되는 게 최근 동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반도체에서 팹리스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만큼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팹리스 업체가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그건 써먹을 데가 없는 거니까요. 그 덕에 TSMC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반도체 기업을 통틀어서 시가총액 1위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반도체 업계의 동향을 정말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파운드리에 2030년까지 98조를 투자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공장 막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씩 수주량을 늘려가면서 호재가 전해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자,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삼성전자 주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파운드리 사업은 아주 길게 봐야 합니다. 주가가 아무리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다지만 1, 2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까지 선반영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장 짓는 데만 2, 3년이 걸리고 반도체 장비 들여놓냐고 돈을 계속 쓰기만 합니다.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시기입니다. 집중적인 투자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럴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 정도 단계까지 오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크게 주목하지 않을 때 꾸준히 모아놓는 게 결과적으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주식 당장 사란 얘기는 아니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설마 아직도 남의 말 듣고 주식하는 분 안 계시죠? 주식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틈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꼭 남 탓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에 정보가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이슈를 검색하고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유튜버가 조금 도움 정도는 되겠지만 결국에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SMIC의 지역별 매출을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66.1%입니다. 이 안에는 화웨이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21.6%, 유럽과 기타 아시아가 12.3%. 아무리 봐도 화웨이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SMIC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SMIC 제재를 들어감에 따라서 한국 파운드리 업체도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순위는 대만의 TSMC와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이 7나노 이하로 이미 진입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여기 근처에도 못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SMIC가 7나노 공정 진입을 노리고 있던 잠재적인 경쟁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싹을
아예 잘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은 거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시스템 IC, 그리고 DB하이텍, 예전 동부하이텍이죠. 자, 이런 기업들도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MIC 제재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파운드리에서도 약간의 이득을 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바로 SMIC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는 화웨이로 인한 반사이익입니다. 화웨이와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자, 화웨이가 TSMC의 공급을 못 받으면서 일단은 프리미엄 라인에 타격이 크게 왔죠. 그러나 중저가형 라인은 여전히 SMIC로 인해서 타격이 크게 없었습니다. 화웨이로서는 최후의 보루였던 SMIC마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더 길게 보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하이실리콘은 기린이라는 모바일 AP를 또 설계를 하죠. 하이실리콘에서 설계한 AP를 SMIC에서 제조하고 그것을 화웨이에 공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연결고리가 지금 다 끊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겠죠. 저도 월요일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최근 몇 달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호재로 인해서 크게 떡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큰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주가의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이 점을 잘 아시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겠다. 자,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느리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안정적인 기업, 그리고 망할 확률이 아주 낮은 기업,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으신다면 삼성전자 꽤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든지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